현재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긴급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큰 변화가 생기며 이러한 요청을 해온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전쟁 초반을 제외하고 처음인데요. 지난 4월 한국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하면서 한국의 전반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현지 시간으로 9월 16일 전세계 주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매우 절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한국과 관련된 정보를 준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주에 관련 사안을 언급했는데 이번 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곧바로 등장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른 사안으로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의 사태파, 그리고 나서 한국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사태 추이가 궁금한데요. 우선 현재 러시아 침공 사태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푸틴이 전쟁을 현 시점에서 끝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일종의 출구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근 개최된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인도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중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 사태를 끝내고 싶다는 입장을 인도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협상 절차를 거부했다며 우크라이나 탓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과 몇몇 지역에 투표를 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보이며, 이러한 내용을 들고 협상을 하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정반대로 크림반도까지 수복하려 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협상이 이루어질 리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러시아의 입장 변화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이죠. 게다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 관련해 부정적인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역시 상하이 협력기구 중에 열린 양자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전쟁의 의문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제재를 반대하지 않고 협력을 강화한 중국에서 이러한 메시지는 매우 의외였는데, 서방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중국이 러시아 전쟁을 사실상 강력하게 비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진핑이 이러한 발언을 내놓은 것은 거의 몇 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중국은 러시아가 대국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으며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데 러시아 전쟁이 결국 중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득보다 피해가 훨씬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길어지며 애초에 이 기세로 대만 침공을 내심 그리던 중국 입장도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가 오히려 철수하면서 밀려나가는 국면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전선에서 쫓겨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다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중국군의 많은 무기들은 러시아산 기반이고 결국 서방의 지원에 세계 2위 러시아가 밀려나갔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동북부 전선에서는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 측에 수복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미 국방부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서울의 10배 정도 되는 6,000제곱킬로미터를 회복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우크라이나가 대역전을 하는 주된 이유는 러시아 무기 고갈로 알려졌습니다. 오죽하면 북한에서까지 미사일을 사왔지만 북한군 무기가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반면 미국의 군사 지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몇몇 최첨단 무기 활약으로 이제 승기를 앞둔 듯합니다. 게다가 푸틴의 위기설이 러시아 내부에서 제기되는데, 러시아 정치인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막상 푸틴이 몰아붙인 전쟁의 결과가 좋지 않은 데다가 앞으로 러시아 가스 판매가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힘과 권력은 자원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게 막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럽은 러시아 자원을 갈수록 줄일 것이고 이것이 러시아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도 못한 데다가 자원 판매 라인까지 잃게 된 셈이기 때문이고, 이는 러시아를 파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몇몇 진보적 정치인들은 푸틴 사임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전쟁에서 앞서고 있을 때에는 다소 잠잠했는데 러시아 패색이 드러나자 활발해졌습니다. 이제 상트페테부르크와 모스크바 등에서는 20여 명의 정치인들이 푸틴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것이 만약 국민들의 데모로 이어지게 된다면 푸틴 대통령 사임이 실제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 우크라이나가 확실히 국경으로 러시아를 모두 몰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미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역시 막판에 러시아와 같은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무기고를 가득 채워주던 미국의 탄약 재고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방어를 위해 남겨둬야 하는 기본 탄약 외에 타국 지원의 여유분이 거의 소진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막판에 몰아붙여야 하는 타이밍에 화력이 부족한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긴급히 나서며 최근 자국군이 동북부 지역을 수복한 것을 두고 아직 전세가 바뀌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며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각에서는 전쟁이 막판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걸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일축하면서 그러나 좀 더 거세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붙이면 유리한 판세를 가져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누구보다도 한국과 튀르키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갑자기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외국 무기의 신속한 전달에 달려있다며 군사지원 강화를 호소한 것입니다. 즉 한국 보고 무기를 달라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것은 미국 측에서 전달했을 가능성을 논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미국 군사 채널에서는 미국이 현재 포탄 재고가 바닥이 난 상황을 공유했고 미 국방부는 포탄 제조 벤더를 긴급히 수배하는 사안을 공시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군 채널에서는 한국은 전세계 최고 자주포 부대를 운영하며 수백만 발의 탄약 재고가 있다 했는데 미국에서 이런 논의가 있고 난 다음 주에 젤렌스키 대통령 입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전쟁 초기에도 우크라이나 대사는 미국이 보내준 한국의 무기 리스트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나토 역시 한국의 무기 지원을 환영한다며 다만 결정은 한국 스스로 하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에서 강요는 못하지만 은근히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한국 무기 리스트를 우크라이나에 유출시켰어도 한국에 강요까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 지정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모두 신중했던 것입니다. 만약 무기를 제공한다면 러시아는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군사적 위협을 빈번하게 할 것이며 또한 북한과 더욱 밀접하게 지내면서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은 미국 등의 러시아산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위협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쉬운 게 아닙니다만 마지막에 급박한 상황이 되니 다시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에 관해서 뜻밖의 또 다른 이유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는 한국과 조선업 관련해 협정을 맺었다는 러시아 국내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한국은 비우호 국가이지만 러시아와 조선업 조약을 맺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습니다. 언뜻 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러시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유럽 가스관이 무용지물로 가스를 판매할 때 다른 루트를 써야 하는 것이죠. 유럽은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러시아 가스를 제값 주고 사가는 우량 고객이었습니다만 이게 막혔고 현재 다급한 러시아 에너지 당국은 중국과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을 건설 중입니다. 러시아는 급한 대로 중국의 가스 공급을 늘리며 제3세계 판매를 늘려나갈 것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중국도 매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인도 등은 크게 할인된 가스 가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운반 수단인 LNG 수송선과 북극 프로젝트인 쇠빙 LNG 운반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유럽을 지나는 송유관도 쓸모없게 되어 최대 200척의 유조선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소화해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이에 조선업 협정을 맺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도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 관계이며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므로 한러 양국 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는 곳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현대차나 삼성 등은 러시아에서는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의 점유율을 크게 빼앗기며 훼손당하고 있기에 어떻게든 러시아와는 경제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이러한 우크라이나 측의 무기 요구는 다소 당황스럽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탄약 재고가 거의 바닥나서 그렇다면 한국이나 튀르키예를 알아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튀르키예 역시 러시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주고받은 도움이 적지 않은 국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현재 인도는 모든 나라와 우방 혹은 동맹으로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전략이 서방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동맹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한국의 경제 상황을 위협하고 있듯이 한쪽에만 의지하면 나중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관계를 적당히 맺어 놓는 것이며 이렇게 인도와 같이 다소 중립적이고 애매한 외교 관계가 현재와 같은 시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지원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며 결국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이 직접 해결하거나 아니면 한국 무기는 폴란드 등 간접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는 예상처럼 미국이 문제가 생기자 즉각 한국으로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각종 공급망 위기와 여러가지 문제로 그 요청을 수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